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칭찬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해당될 수 없는 사람도 그렇게 발탁을 합니다. 그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한간에서는 통일부 장관을 통장이라고 합니다. 통일부의 통과 그리고 장관 장자를 합쳐서 통장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여러분도 예상한 것처럼 조금 경멸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통일부 장관을 많이 무시하는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 역대 통일부 장관 중에서 아주 훌륭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분 최근에 이런 말을 했죠. 존 볼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인디언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백인 기병대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것은 아무리 사석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상대방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공식 석상에서 했습니다. 한미동맹의 당사자, 한미동맹의 당사국인 미국의 고위 관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듣는 사람도 기분이 썩 좋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했습니다. 김연철, 우리나라 나이로 56입니다. 한 지방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자기가 한 말을 되돌아보면 역시 거친 말의 연속입니다. SNS상에서 자신이 행했던 말, 당신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정말 이것을 되돌아보면 거치기 짝이 없습니다. 친문 세력이라고도 합니다. 추미애 전 대표가 있습니다. 전 민주당 당대표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실제 추미애 대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이 박수를 채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감염된 좀비라고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감염. 이것은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것에 감염된 좀비. 좀비가 뭡니까? 이 세상에 없는 이상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씹다 버린 껌. 껌이 가장 비참한 것은 사람이 씹고 난 뒤에 그대로 길바닥에 팽개치는 그런 껌딱지입니다. 그런데 씹다 버린 껌. 김종인 전 대표가 상당히 나이도 많고 굉장히 점잖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우리나라 출신으로서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이름이 높은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분을 찌어 짜면서 자기 출세하는 자전거 리더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 입을 거치면 모든 사람이 완전 무너뜨립니다. 말에 어떤 디그니티, 고결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히트작이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YS를 지칭해서 한 말입니다. 여론을 충실히 따라가다 X된 사나이, 바로 김영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된 이 말에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말이 하도 굉장히 품위가 없어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X된 단 한자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인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자
명예훼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지금 재판에 넘겨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 정도 되면 YS의 아드님인 김현철 씨가 이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말이 굉장히 거친 분이군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란 것은 무조건 북한을 숭상하고 북한의 모든 것을 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북한이 나쁜 말을 할 때는 따지하고, 그리고 북한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할 때는 말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현철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안함 폭진과 관계없이 5.24 조치를 해제하거나 그리고 완화를 해야 한다. 천안함 폭진이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 해병용사 46명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순국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24 조치를 해제를 한다. 그럼 국가의 존재란 것이 무엇입니까? 국토 방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아들들, 우리 장병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저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현철 후보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도 군복을 입고 펌을 지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걸러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대표를 감염된 좀비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이런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장관이 되면 자신도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은 나중에 장관이 됐어도 계속해서 이런 마인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장관으로서 적격한 것이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쯤 하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39살 한정은이란 그런 여자분입니다. 이 사람은 한경TV와 SBS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출신 이후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그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2017년 5월에 그렇게 임명이 돼서 청와대 행정관 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마치고 휴식기간 2달 후에 지금 메리츠 금융 브랜드 전략 본부장으로 임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자리는 상무 자리입니다. 바로 39살 한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3급 행정관이라고 하죠. 이 행정관이 2달 만에 이 종합금융회사 상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39살 나이면 재벌 자녀라고 해도 자리에 올라가기가 힘든 자리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금융이라든지 그리고 브랜드라든지 이런 업무에 전혀 무관한 그런 경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됐을까요? 저는 청와대에서 아무런 입김이 없었다고 해도 만일 이런 청와대 행정관 경력이 없었다고 하면 메리츠 금융에서 이 자리를 내주겠습니까? 이 점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인연이 있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메리츠 금융이라는 회사가 바로 한진과 막내의 조정호 회장이 경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진그룹은 지금 정부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하고 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진그룹 계열에서 한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이런 자리를 제의를 했겠습니까? 이 자리는 연봉이 1억 5천만 원 그리고 별도의 성과급이 있다고 합니다. 성과급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엄청난 보수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0대의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만일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이런 제의가 오면 저는 자신이 2년간 봉사했던 청와대 건의를 위해서도 디그니티를 위해서도 자리를 고사했을 것입니다. 왜 메리츠 금융에서 한정은 30대의 여성에게 이런 자리를 내주겠습니까? 실제 한정훈 기자는 한경TV 기자와 SBS 기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5월에 청와대 가기 전에 2017년 3월에 이런 보도를 했죠. 전 국정원 간부의 말을 인용해서 국정원에서 헌법재판소 사찰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가 당시에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어떤 트러블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한 2달 후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난 뒤에 그만둔 지 2달 만에 다시 메리츠 금융 상무로 발탁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후배 언론인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차라리 이번 자리는 스스로 고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제가 TV 화면으로 본 바로 한정훈 전 행정관은 얼굴이 굉장히 애띄어 보였습니다. 아직도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리츠 금융 상무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인생 수련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더 높은 자리로 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언론인 선배로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여러 인사에 대해서 2가지 사례를 꼽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